여러분 반갑습니다. 듀박스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로 채색할 때 생각해보면 좋은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초보자분들은 물론이고 그림을 좀 그려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려본다면 좀 더 효율적인 채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필압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서예에서 분필을 터치해서 브러쉬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시면은 좌측에 애플 펜슬 탭이 있을 거예요. 맨 위에 압력에 보면 크기, 불투명도, 흐름, 분리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크기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필압 차이를 크게 또는 작게 인식합니다. 물론 불투명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분필은 최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에 따라 굵기 차이가 큽니다. 한마디로 큰 붓인 거예요. 그러면 서예에서 쿠나니 브러쉬 한번 볼까요? 쿠나니는 압력 크기가 0입니다. 필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아요. 이렇게 개발자가 그 브러쉬에 어울리는 값을 세팅해 놓은 겁니다. 필압 차이가 너무 커서 불편하다면 이 값을 줄이면 되고요. 이 필압을 이용해서 좀 더 사물을 편하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필압의 미세한 차이를 연습할 때는 나뭇결 무늬를 한번 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뭇결 무늬는 웬만한 집 바닥에 다 있죠. 만약에 없으면 강화마루 검색하셔서 보고하시면 돼요. 미세한 압력을 조절하면서 나뭇결 그려보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면은 어렵게만 보이던 질감 표현에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림 클래스를 들을 때 강사님 터치를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애플 펜슬로 들어가서 압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설정 값을 이해하고 나도 필압을 조절해 보는 것과 막연히 따라해 보는 건 다르겠죠. 강사님들은 분명 본능적으로 필압을 조절하고 계실 거예요. 옆에서 강사님이 그리는 걸 직접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감각은 내가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스머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필압을 이용해서 색을 섞어주고 그 위에 다시 브러쉬로 리터칭 해주면 나뭇결이 꽤 쉽게 완성이 됩니다. 나뭇결 하나만 연습해도 그릴 수 있는 소품들이 확 늘어나겠죠? 두 번째로는 사물의 결에 맞는 터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빵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빵의 종류에 따라 어떤 터치를 사용할지 달라집니다. 스콘이나 소보루, 쿠키 같은 질감을 그릴 때는 사용하는 브러쉬부터 투박하고 거친 브러쉬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터치가 아니라 짧게 찍어가면서 그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이 스콘은 어떤 브러쉬 썼는지 위에 카드로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크루아상을 그린다면 어떨까요? 크루아상은 밀가루 반죽을 둥글게 말아서 오븐에 굽습니다. 그러면 채색 때도 과감하게 그 결을 따라서 쭉쭉 그려주면 좋겠죠. 만약에 손떨림 때문에 어려우시면은 브러쉬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안정화 탭을 누르고 스트림 라인에서 양을 늘려주세요. 돌돌 말려있는 결만 지켜줘도 대충 크루아상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익숙한 방향성대로 만약에 가로 세로로 그리거나 또는 툭툭 두드리면서 색을 채운다면 일단 형태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도 비효율적으로 채색이 됩니다. 이건 사실 물감으로 그릴 때 더 숙지하고 채색해야 돼요. 사물의 결을 생각하면서 그려야 붓질을 한 번이라도 덜하고 끝낼 수 있으니까 속도가 생명인 프리랜서인지라 먼저 생각하고 그리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건물의 외벽을 채색할 때는 어떨까요? 그림자나 명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살살 밀거나 툭툭 끊어서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건물 외벽은 특별히 녹이 슬거나 흠집이 있지 않으면 매끈한 재질이 많죠. 그럴 때는 터치도 시원시원하게 쭉쭉 빼주세요. 그렇게 그리는 것이 훨씬 표현도 정확하게 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빨리 그립니다. 필압 조절하면서 질감 표현하는 게 익숙해진다면 어떤 유형의 터치를 사용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그려보세요. 반대로 터치를 짧게 끊어서 채색하면 더 효율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니트나 바구니, 동물의 털 이렇게 짜임의 패턴이 있거나 같은 성질의 질감이 반복되는 사물을 그릴 때는 짧은 터치가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게임 일러스트처럼 묘사의 밀도가 높은 그림보다는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완성도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바구니나 카페트나 또는 코트 같은 사물을 그릴 때
분필이나 6B 연필 브러쉬로 저렇게 짧은 터치들을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꽤 따뜻하면서도 완성도 있는 질감 표현이 됩니다. 동물의 털도 짧은 터치를 쓰는 것이 훨씬 표현이 수월하게 됩니다. 동물 털 표현하는 방법도 정말 무수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테레비뉴처럼 미끈한 브러쉬로 전체 명암을 잡아놓고 세세한 터치는 분필로 다듬어주는 방식으로 그려보면 부드러운 털 질감을 조금 더 깊이 있고 효율적이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듀박스 채널이 구독자가 10,000분이 되었네요. 언제 이렇게 구독을 꾹꾹 눌러주셨는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네요. 제가 워낙에 새로운 거 없나 기웃거리는 성격이어서 원래 알았던 지식을 올릴 때도 있었지만 새롭게 알게 된 기능이나 효과를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훨씬 많았습니다. 또 실제 수강생님들을 만나면서 어느 부분 때문에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는지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왠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늘 새로움을 나눴을 때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하나씩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는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림 그리는 영상을 찍어서 봤을 때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저 나름대로 경력이 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는 장면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불필요한 터치를 그렇게나 많이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역시 금손이다, 프로는 역시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수하게 컷 편집을 한 저는 알죠. 그렇게 100여 개의 영상을 편집하면서 내가 새롭게 안 것들과 원래 알고 있었던 것들이 섞이는 그 과정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가르침에 대한 정의를 보고 참 공감한 적이 있었어요. 가르친다는 거는 가장자리를 친다는 뜻이래요. 즉 변죽을 울리는 것이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라서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은 듯 가르쳐야 된대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우린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르침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발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굴파다가 하나 발견하면 흥분해가지고 열심히 영상 만들었던 게 본질적으로 맞는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저의 삽질을 조용히 응원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성장시켜 주신 분들이세요. 앞으로도 뭔가를 발견하면 또 열심히 다듬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이야기와 그림으로 찾아올게요. 안녕!